15번 역시 빈칸 문제인데 요건 좀 보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게 과거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림을 잡고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거 한 칸이 1이라고 쳐봐. 그럼 요거 부피가 얼마? 1이지. 요거 얼마? 8이지. 표면적 계산. 표면적 6이고 얘는 얼마? 24지. 약분해봐. 이게 부피당 표면적. 부피당 표면적이 뭐야? 부피당 표면적. 부피당 표면적인데 누가 더 커? 부피당 표면적이 작을수록 큰 거야. 부피당 표면적은 전체적인 덩어리가 작을수록 큰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 이 부피당 표면적이 크잖아. 그럼 표면적이 넓으니까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이 더 어느 쪽이 심할 거야? 이게 더 심한 거야. 서진 여기까지 잘 넘어갔어? 다시 얘는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넓다 보니까 표면적이라는 건 외부에 여긴 반대로 나올 텐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게 많단 말이야. 거꾸로 생각하면 양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다고. 다시 열 손실률은 얘가 높아. 응? 근데 얘가 장점이 뭐야? 그만큼 내부에서 필요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바깥 부분이 더 많지. 아니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 뭐 하는 것도 많아. 들어오는 것도 많은 거야. 내부 공간에 비해서 서진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요 공간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도 많지만 뭐 하는 것도 많은 거야. 들어오는 것도 많은 거야. 얘는 표면적의 내부 부피에 비해서는 빠져나가는 것도 덜하고 들어오는 것도 어때? 덜하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과거의 지문에서는 요거랑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작은 동물일수록 수명이 짧아. 왜? 심장이 뛰는 횟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포유류는. 근데 심장이 뛰어서 혈액을 돌게 하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항온 동물이잖아. 그럼 이건 열 손실률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지,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빨리 심장이 뛰어야 돼. 빨리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장 횟수를 빨리 써버리는 거야. 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이렇게만 떠도 돼. 요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 세포 얘기할 거야. 설명하고 저거 읽을게. 셋 이거 가운데 칸이 없다고 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읽는 게 아니라 니네 생물 시간에 배웠지? 세포가 식물 세포는 네모났고 동물 세포는 원형 아니야? 타원형 아닌가? 원형 맞나? 세포 하나. 근데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 세포 하나가 살려면 외부에서 양분을 흡수해야 되지. 그럼 세포는 많은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몸이 부피가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지. 다시 세포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걸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 이러면 효율성이 떨어져. 그래서 세포가 선택한 방식이 뭔 줄 알아? 계속해서 나는 작은 덩어리를 유지하겠다. 무슨 얘기지 알아? 이걸 이제 분리시켜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나가지. 이렇게 살짝 붙어서 따로 존재하지만 어때? 하나하나가 양분을 공급받는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뭘로 몇 개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세포는 분열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세포는 부피당 흡수하는 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라져서 요만한 걸 또 만드는 거야. 그래야 각자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됐니?
생명 안 배운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수학 안 배운 사람들은 부피당 표면적이 또 뭔지도 모르면 얘가 거꾸로 이해하는 놈도 되게 많아. 선생님 커지는데 왜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져요? 이런 거. 셋 다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럼 읽어보자. 생명과학자인 타일러 버크는 이런 얘기를 주장했어. 세포는 스스로 발생되는 역동적인 실체다. 그리고 어떤 주어진 순간에 항상 on the cusp, 경계에 있는 지속 유지와 죽음이라는 경계에 늘 존재한다. 세포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세포 스스로 살기를 원하겠지.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어떻게 해서? 그들의 신진대사 활동을 사용해서 to stay, 뭐 하려고? stay ahead, 항상 앞서 나가려고. 이 게임에서, 이 생존의 게임에서. 아직 방법은 안 나왔고, when metabolic waste, 그 신진대사의 폐기물이, 신진대사를 하면 폐기물이 있어. 세포가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것이 방출됐을 때, expel은 원래는 학교에서는 퇴학시키다. 세포의 폐기물이 방출되었을 때 그 결과는 분자의 상실이야. 세포가 유지되려면 어떤 분자가 있어야 되는데 써먹은 분자를 방출하면 세포는 분자 수가 준다고.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분자 수를. 그래서 보상하기 위해서 compensate, 세포들은 또한 메타보리즘을 또 사용하는데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치? 그게 자체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지니까 스스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을 쓴다는 게 일단 나오는데, 만약에 그 교환, 폐기물과 생성하는 것의 어떤 교환의 비율이 적어도 동등하기만 하면 그 세포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밸런스가 맞으니까 지금의 현재 형태로. 근데 만약에 더 많은 분자가 생성된다면 잃는 것보다, 그러면 그것은 더할 것이다. 프로텍션, 보호를, 죽음으로부터 맞서는 보호를 만들 것이다. 넷, 이거 그물인데 그물로 건지면은 필요한 것만 딱 얻게 되거든. 그래서 수식어로 쓸 때는 순이, 순성장 이럴 때 쓰는 거야. 순성장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포는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질 것이다. 근데 이 커지는 게 이제는 이 문제야. 커지긴 커져야 돼 이제. 그지? 커져야 되는데 커질 때, 하지만 세포가 오로지 그냥 커지기 위해서, 분자수 늘리기 위해서 그 자체가 디디딩 이렇게 커지면, 그럼 이제 저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하지만 세포가 오로지 그만큼 성장만 한다면 as larger cells, 더 큰 세포가, 더 덩어리가 커진 세포가 좀 더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럼 표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표면적은 줄어들잖아. 그지? 그래서 세포는 runs up against the basic principle, 기본적인 물리학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뭐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많은 분자를 만들어야 살아남는데, 분자를 만들다 보니까 몸집이 커져. 근데 그냥 커지기만 하면 그 유지하기 위한 양분을 흡수할 때 표면적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물리학 기본 법칙은 아까 얘기한 거야. 부체가 그냥 커지기만 했을 때 그것의 내부는 점점 증가한다. To a greater degree. 내부가 점점 더 큰 정도. 여기 나오잖아. 그것의 표면 지역보다도 더 큰 정도로 내부가 증가한다는 거지.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을 뛰어넘는단 말이야. 내부의 부피의 비율. 이게 부피야. 인테리어가 부피야, 부피. 그게 물리학 법칙이고, 이게 물리학이잖아. 세포에게는 가목적어, 이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For the surface, 뭐 하는 게? 가목적어, 의미상 주어, 진목적어야. 그 표면이 계속해서 양분의 흐름을 높이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거라고. 그냥 부피만 커지면. 어떨 정도로? 그것들의 끊임없이 자라는 내부, 부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계치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내용 몰라도 지금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게 뒤에서만 봐도 잡히거든. 그래서 결국 what's a cell to do? 세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세포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체를 그대로 늘리면서 전체적인 덩어리가 커지게 하는 divide in half, 절반으로 뭐한다? divide, 나눠진다니까 분열한다. 그리고 starts, 다시 한번 과정을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as it approaches, 그것이 접근할 때 그것의 보통 사이즈 한계가 어디겠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부피당 표면적이 지나칠 정도로 작아지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는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 부피는 표면적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근데 이제 점점 커지다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되겠는데 그럼 뚱 하고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것은 결국 부연설명 뭐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뭘 맞추게 돼. 이렇게 해서 1번이야.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균형을 맞추게 되겠지. 처음에 주장으로 얘기했던 성장과 지속 사이에 균형을 맞추겠지. 2번 볼까?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세포가 다시 자라기를. 이건 부정적인 거야. 세포가 이런 일을 왜 하겠어? 세포가 찾도록 야기시킨다. 다른 영양분의 원천을. 세포 식성이 바뀔 리 없잖아. 세 번째, 부스트 촉진시킨다. 에너지 흡수를 세포가 뭐 되기 위해서? indefinitely. 무한하게 커지기 위해서 세포가 무한하게 커지기 위해서 에너지 흡수량을 증가시킨다. 세포가 무한히 커지면 안 되잖아. 채널, 경로를 만든다. 세포가 교환할 수 있는 분자를 교환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다. 서로 분자 주고받는 게 아니고 별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성장은 뭐야? 커지는 거지 부피가. 근데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홀드. 이제부터는 분열해서 똑같은 상태, 그 크기를 유지하자. 그래서 무한히 성장할 수 없고 그대로 이 세포 그 한계치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둘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분열의 방법이야. 나도 생명과학 안 들어서 이거 읽으면서 알았어.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생소한 지문이 나와도 다른 학과에 대한 학습력이 좀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이거 옛날에 심장 박동 얘기 나왔을 때 시험 범위였거든. 수특 영어에서 나왔거든. 그랬더니 효자고는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서 빼더라. 자기도 이해 안 된다면서. 그런 지문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수특할 때 그런 지문 없었어? 설명하다가 저번에 그 쌤 주신 학습지 있었어요. 있었지. 학교 선생님이 하다가 이게 뭔 말이냐 이러면서. 쌤이 주신 학습지. 내가 준 연습 시간에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 똑같은 게 있던데. 아, 그저 부피당 표면적? 심장박동. 심장박동. 그러니까 그래서 부피당 표면적 때문에 심장박동 얘기. 맞아. 심장박동수가 정해져 있다. 네. 자, 그 다음 빈칸 마지막. 그냥 쭉 읽어볼게. 실험이 나오잖아. 연구에서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연구자들이 요거 니네 리드가 이게 가능한 거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어? 라이트가 쓰다도 간목 직목으로 써주다가 되거든. 누구한테 뭔가를 써주다. Write me a letter 이렇게 쓰거든. read는 당연히 뭐가 읽어주다가 된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지 말고 연구자들이 사람들한테 읽어줬어. 단어의 목록을. 그리고 나서 요청했어. 각각의 목록이 뭐 되기를 to be recited. 의미상조. 이것이 to be recited. 암송되기를 요청했어. 다시 한번. either A or B야. 요때 아니면 요때 다시 암송하도록 요청한 거야. 첫 번째 either A or B지만 묶어놨거든. 바로 다시 읽거나 right away. 단어 읽어주고 바로 암송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금방 단기 기억력 때문에 금방 외우겠지. 아니면 15 seconds 15초의 연습. 리허설은 연습이니까 연습하고 내가 물어보면 암송해봐 이렇게 시킨 거야. 그게 아니면 세 번째 그룹 After 15 seconds 15초 후에 Doing very simple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고 난 뒤에 15초. 세 개 정리됐어? 단어 불러주고 단어 목록 불러준 다음에 다 불러줬다. 내가 뭐라고 했어? 자, 불러줬다. 15초 동안 연습해. 말해봐. 세 번째는 뭐야? 다 불러줬다. 이제 수학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외워보자. 이렇게 된 거야. 상식적으로는 어떤 게 제일 정답률이 높았을 거야? 바로 다시 하라 그러면 금방 외우잖아, 그지? 그래서 결과도 똑같았어. 그
피실험자, subject, 대상이니까 who were allowed, 허용되었던 reproduce, 다시 생산하라고, 즉 암기하라고, 다시 암송하라고 목록을 write after hearing them, 그걸 듣자마자 바로 암송하라고 요청받았던 대상자들은 did the best, 제일 잘했다. 근데 those who, 어떤 놈들이야? 15 seconds, 15초, 무슨 15초? 다시 연습할, before reciting, 암송 전에 15초 연습하라는 새끼들은 came in second, 두 번째였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수학 문제 때문에 애가 어떻게 됐겠어? 그 외워야 될 목록에 대해서 분산됐겠지. distracted. 그래서 주의를 뺏긴 집단이야. 수학 문제로. 결국 꼴찌를 차지했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야. 나중에 모든 사람이 그 실험 참가 대상자들이야. 다 이제 끝났네. 실험 끝났네. 그들이 다 맞춰졌네. 이렇게 생겼을 때 갑자기 돌발 문제를 낸 거야.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봐. 자, 뭐라 그랬어? 아, 선생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잘했다. 그리고 실험 다 마무리하고 너 아까 외운 게 뭐였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한 거지. 이때 결과가 똑같아야 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이랬더니 write down every word. 이제 한번 써봐. 이게 돌발 퀴즈야. 네가 암기할 수 있는 단어 써봐. 그 목록에서 암기할 수 있는 단어 써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갑자기 최악의 그룹이 뭐가 되버렸어? 최선이 되버렸어. 오케이?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생각해볼까? 당장 시험 볼게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막 외우겠지. 대답할 때까지만 외우자. 근데 수학 문제 푼 애들은 야, 이거 목록 불러주면 니네 수학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시험 볼 거야? 그럼 어때? 나 시간이 없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최초의 단어 목록을 들을 때 어떻게 느꼈어? 연습할 시간도 없고 바로 말하는 것도 아니면 수학 문제도 풀고 와야 되면 들을 때 제대로 들으려고 애를 쓰겠지. 어떻게든 외우려고 애를 쓰면서 듣겠지. 그 단어가 뭐야? 나오는데 struggling. 오케이? short term rehearsal. 짧은 기간의 단기적인 연습 시간은 순전히 뭐만 줬던 거야? 단기간에 이득만 줬던 거야. 어떻게든 수학 문제 풀고 와서도 기억하겠다면서 hold on to, 보유하다야. 그 정보를 보유하겠다는 개고생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암송하겠다는 개고생이 결국은 도왔던 거야. 그 집단, 분산된 집단, 수학 문제에서 분산된 집단이 transfer, 이동하도록, 그 information, 정보를 어디로 이동시키도록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키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단어 목록 불러주는데 너 수학 문제 하나 풀고 또 기억해야 돼? 이러면 아,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거 이따가도 기억해야 되는데 하면서 개고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장기, 니네가 결국은 공부하는 게 너 이따가 뭐 탐구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 공부하는 게 당장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능나도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는 건 단기 기억이 아니고 무슨 기억으로 보내려고? 장기 기억으로 보내려고. 그런 의미에서 쌤이 지금 단어 잘 봐. 바로 시험 본다. 여기 단어 10개인데 바로 시험 볼 거야. 자, 빨리 봐. 다 봤어? 자, 시험 보자. 이런 생각을 한 이런 상황에서 단어를 외우게 시키면 애들이 순간적인 단기 기억으로만 외운다고. 빨리 내가 했잖아. 해봤잖아. 시험 빨리 줘. 빨리 줘. 이러는 거야. 빨리 줘. 그래서 빨리 줘서 막 쓴단 말이야. 그러면 제출했어. 얘가 다음날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너네 빨리 시험 빨리 시험 단짝 들고 와가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빨리 봐요. 빨리 봐요.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단어가 안 느는 거야. 안 느는 거야. 그룹 리드 모어. 이게 실험문의 구조인데 정상적인 실험을 해. 그래서 A라는 결과를 도출시켜. 항상 고3 수능 실험 지문은 이제 여기다가 뭘 넣어? 예상치 못했던 변수를 넣으면 이 결과치랑 다른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게 실험문의 구조야. 처음에는 그냥 뭘 흐르듯이 어떤 실험을 해봤다. 예상된 결과는 이거였는데 하지만 요번에 변수를 줘봤더니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실험문은 항상 어디를 봐야 돼? 마지막을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더 집단, 더 많고 즉각적인 리허설의 기회를 리허설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 그 집단들은 거의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 팝 퀴즈에서. 그건 뭐야? 반복이 왜 나와? 이게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거든. 반복이 판명된 것으로는 반복이 누구랑 같은 말이지? 트러블이네. 레페티션. 다시 여기서 반복이라는 게 내가 있다가도 까먹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 아니겠어? 맞나? 아 미안하다. 이 반복은 저 리허설. 단순 반복. 이것이 판명된 바로는 여기 비교가 돼야 되니까 개고생보다는 덜 중요한 것을. 단순 반복이. 리허설하면 반복만 할 테니까. 됐니? 자, 그 다음 우리 상현이 E야 I야? I야? 그럼 너 대학 가면 상을 어떻게 하냐? 대학 가면 막 열린 토론도 하고 이러는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서 지문의 얘기는 뭐냐면 네가 편안함을 느껴야 되잖아. E든 I든 간에 심리적으로.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상황이 정해줘. 그 얘기.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인데 이게 있어야 강력한 역할을 하지 않겠어? 실패를 어떻게 하자? Failing well. 잘 실패하는 것에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 잘 실패하는 게 뭐니? 내가 말해도 뭐 할 수 있어? 틀릴 수 있거든. 하지만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 배우기 위해서 틀리는 거야. 무슨 얘기지 알아? 이게 잘 실패한다는 게 틀려도 된다. 그럼 심리적 안정감이 올 수 있어 없어? 어떤 상황이 나 틀려도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친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면 너네가 망해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겠지. 근데 경직된 분위기 생각해봐. 실패하면 좆된다. 그럼 위축되겠지. 당연히 심리적 안정감이 불안해. 낮아지겠지. 됐니? 좀 더 읽어보자. 그 심리적 안정감은 하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ask for help. 안정이 되면 도움을 요청한다니까. 내가 실패해도 도와달라고 한다니까. 언제? When they are in over their heads. 그들이 in over their heads. 그들의 머릿속에 있을 때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이 같을 때 그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제거하는 걸 돕는데 예측 가능한 실패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보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캐치, 포착하고 수정하게 해준다. 뭐를? Errors. To avoid worse outcome.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오류들. 그것을 잡아낼 수도 있고 수정하기도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게 해주는데 실험하게 해준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to generate.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요? 자유롭게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라.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해볼 수 있는 분위기.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는 분위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때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옵니다. 한번 이 팀을 생각해 보자. 이제부터는 예시야. 네가 그 작업 학교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그런 팀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네가 그런 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집단들은 아마도 다양할 것이다. 심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다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오늘 하루에도 겪고 있는 집단들이 많잖아. 근데 그 집단마다 심적 안정감의 레벨은 다르단 말이야. 1에서 심적 안정감이 높은 게 10이라면 선생님하고는 수업 시간이 몇 정도 돼? 심적 안정감 10이야? 그럼 네가 할 얘기 다 한다는 소리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현이가 선배들이 주로 있는 동아리 모임에 간다. 그럼 심적 안정감이 팍 떨어지겠지.
그럼 할 소리 다 하다가 여기 가면 할 소리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너 I라고 그랬잖아. I인데 할 소리 다 하는 분위기라면 이거와 상관이 없지. 이 네가 심리적 안정감이 높으냐 안 높으냐는 I나 E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해주는 거야. 환경이, 상황이. 그지? 그래서 이 집단들은 아마도 다양할 텐데 아마도 어떤 집단에서는 네가 완전히 편함을 느낄 수 있어. 말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그래도 심리적 안정감이 와. 말해도 되니까. 또는 디스아그리 반대도 해도 돼. 어떤 팀 리더나 반대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다른 팀에서는 너는 아마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더 낫다. 뭐 하는 게 가주. 뭐 하는 게 낫다. 말하고 싶지만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왜 괜히 나대지 말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To wait and see.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보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옆에 눈치만 보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지. Before 뭐 하기 전에 stick 내밀다. 스틱이 막대기도 있지만 stick out이 뭔가를 내밀는 거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때 스틱이라고 부지가. 그래서 너의 목을 내놓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야? 네 입장을 뭐 하기 전에 밝히기 전에 눈치를 본다는 얘기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됐니? 아까 상현이가 우리 수업 시간이 10이라고 했으면 너는 네가 말할 때 다른 애들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말한단 말이지. 리더의 눈치도 안 보고. 하지만 동아리 선배 모임 이럴 때는 옆에 같이 간 친구 한 놈이 저는 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지. 차이는 그 차이가 둘 사이의 차이가 뭐다? 심적 안정감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I have found in my research 내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이 대절인데 It's an emergent property of a group. 밑에 주석이 나오지? 창발성이라고 그래서 원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오는 거야. 창발성이 그거야. 밑도 끝도 없이 수학 문제 풀듯이 원인과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그 심적 집단의 창발성이라고 부른다. 그 집단이 설명은 안 되지만 왜 상현이가 우리 수업 시간을 편하게 하지? 그 옆에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상현이 넌 학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닌데 어떻게 학원 수업이 그렇게 편하다고 느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나한테. 모르겠어. 나도 이유는 없지만 왠지 선생님 수업 시간이 편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집단의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나다 뭐가 아니야. 절대 그 집단에 참여한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너한테 물어본 거야. 네가 I라고 해도 좋은 집단에 들어가면 창발적인 어떤 그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집단에 들어가면 넌 이처럼 막 떠들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을 의미한다. 너의 perception, 인지. 그것이 안전할까 아닐까 말하는 것이 직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안전할까 아닐까 하는 그 너의 인지는 상관이 없지. 무엇과? 네가 introvert냐 extrovert냐에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으면 그건 뭐에 상관이 있는 거야?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분위기는 상황이나 환경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설명한 게 몇 번이었어? 1번에 너 1번 맞지? 너가 아닌데 1번 아니고 1번 아니고 시츄에이션이 들어있어서 봤는데 네가 비슷한 상황에 전에 있었냐 없었냐 이게 아니지. 경험치를 보는 거니까. 2번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네가 가지고 있냐 이슈 이것도 아니고. 3번 얼마나 훨씬 더 네가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거 이거 아니고. 4번째 너의 생각이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도 아니고. 5번 어떻게 사람들 네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하느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용인해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질 것이고 한마디만 해도 뭐라고 막 하는 분위기면 얘기를 못하겠지? 남학생들 군대 가면 그래서 말이 없는 거야. 너는 나 같은 분위기면 선생님 이거 땅 좀 파자. 파봐. 선생님 뭔데요? 이렇게 파면 좀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해봐. 또 다른 방법 없냐? 잠깐만요. 파보고 얘기해줄게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군대 갔더니 나보다 3살 어린 박성기라는 새끼. 그 새끼 맨날 나오지.
이렇게 땅 파라고 시켜놓고 파다가 내가 좀 이거보다는 꽃게 돈이 많아서 꽃게잉어 좀 찍고 나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꽃게잉어 좀 조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줄 알아? 네가 뭘 알아? 삽으로 파면 돼 이 새끼야. 그냥 파 이런 거야. 만약 그런 분위기면 내가 획기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싶어도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말 안 하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럼 하나 물어볼게. 너 집에 가면 네 생각을 부모님한테 자유롭게 말하니?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 응? 말해봤자 씨. 그런 집도 많아. 그래서 뭐라 그래? 너 뭐 될 거야? 말해봤자 씨 무시할 텐데. 말 안 해. 몰라요? 청소년들 대부분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야.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꼰대들 오해해가지고 너 뭐 될래? 몰라요 그러면 너는 생각이 없냐 이러고. 생각 다 있어 애들. 뭐 할지 다 알아. 니네도 다 있었잖아. 중학교 때 와가지고 누가 너 커서 뭐 될래? 뭐 이런 게 좀 이런 분야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이따고 얘기하면 비웃겠지? 그냥 공무원이나 하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몰라 이래버리는 거야. 그게 분위기. 응? 다녀. 까지 다 풀었어?